아이고, 우리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모였는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혹시 형님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는 정말 이 관계에 내 모든 걸 다 바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돈, 내 모든 감정. 정말 뭐 하나 아낀 게 없었죠. 이 여자한테는 세상 최고로 잘해주고 싶어서 그녀가 뭐가 필요해 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옆에 갖다 바쳤고, 나 힘들어 한마디 하면 밤새도록 전화기 붙들고 들어주는 게 내 일이었어요. 우리 남자들 한번 마음 주면 원래 그렇잖아요. 그냥 올인입니다. 아이고, 이 순정파 형님들 같으니라고. 내 세상의 중심이 온통 그녀였는데,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존재가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겁니다. 아니, 당연한 걸 넘어서 그냥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딱 공기. 그래요, 공기 같아요.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전혀 모르다가 막상 숨이 턱 막히고 답답해져야 아, 공기가 필요하구나 하고 깨닫는 거. 참나, 기가 막히죠. 예전에는 카톡 하나 보내면 1초 만에 칼답이 오던 사람이 이제는 한나절이 지나서야 아, 이제 봤네 이러고, 전화하면 맨날 돌아오는 소리는 나 지금 바빠. 내 모든 열정과 노력은 뭐랄까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다 대고 계속 소리 지르는 느낌이었어요.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그럴 때 혼자 밤에 침대에 누워서 어두운 천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한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아이고, 우리 형님들. 그 심정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남자라는 동물이 또 자존심은 엄청나게 세서 누구한테 이런 속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놓지도 못해요.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친구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야, 인생 뭐 있냐 이러고 마는 거죠. 만약 지금 딱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형님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진짜 형님을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뭐 어떻게 매달려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녀의 관심을 다시 돌릴 수 있는지, 그런 찌질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갈 거예요. 우리는 침묵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세상에나,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 식어가는 관계의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더 뜨겁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겁니다. 의도적인 부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삐져서 토라진 애들처럼 흥, 나랑 말 안 해 이러는 유치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를 벌주려는 고단수 밀당이나 고양이와 쥐처럼 장난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건 우리 둘, 그러니까 나와 그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주 성숙하고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저와 형님들이 아주 껄끄럽고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깊게 파고들어 볼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고요? 당신의 부재가 그녀의 마음속에 대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아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하고 뇌피셜로 소설 쓰는 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저는 오늘 형님들한테 몇 가지 심리학적 팩트를 공유할 겁니다. 이건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와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 인생 경험, 그리고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저의 아주 현실적인 경험에서 뽑아낸 진정한 엑기스예요. 왜 침묵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더 무거운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상대방을 두 걸음 앞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지, 그 원리를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진짜 중요한 비밀 하나를 공개할 겁니다. 이건 무슨 연애 기술이나 장고회 같은 게 아니에요. 성숙한 남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가치에 대한 진실인데, 이걸 깨닫고 나면 아마 형님들의 연애관,
아니 인생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가 진짜로 보장할 수 있어요. 만약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형님들이 찾고 있던 바로 그것이라면, 사랑과 나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이랑 그 옆에 종 모양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채널은 그냥 가볍게 연애 스킬이나 툭툭 던져주는 그런 얄팍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 성숙한 남자들,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형님들이 모이는 아지트 같은 곳이니까요.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저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녀의 머릿속을 탈탈 털어보기 전에 이 문제의 근본, 이 뿌리가 대체 어디에 박혀 있는지부터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사라지는 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걸까요? 보통 우리 형님들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데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시죠. 아이고, 우리 순진한 형님들, 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관계의 깊이가 깃털보다 가벼울 때나 해당하는 말이죠.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밥 몇 번 먹은 사이에서는 당연히 안 보면 잊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감정의 기초 공사가 들어간 관계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형님들의 의도적인 부재는 인간의 뇌 속에 잠자고 있던 아주 강력한 심리적 스위치들을 탁 하고 켜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는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보죠. 영어로는 뭐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런 어려운 말은 집어치우고요. 이건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고리타분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남자들이 한정판 운동화 하나를 살 때도 적용되는 아주 본능적인 원리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참 이상하게도 내가 이걸 잃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 혹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더 집착하고 더 높은 가치를 매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형님들 시계나 신발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똑같은 모델인데 전 세계 100개 한정판, 이런 딱지 하나 붙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서 없던 소유욕이 불타오르고 가격이 2배, 3배가 돼도 야,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이러잖아요. 성능은 똑같은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그 희소성 때문에 안달이 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 연애에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형님들이 만약 24시간 내내 그녀 옆에서 대기조처럼 행동했다고 쳐봐요. 그녀가 심심하다고 하면 하던 일 멈추고 달려가고, 전화하면 1초도 안 놓치고 받고, 카톡 보내면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답장하고. 이게 처음에는 거대한 사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형님이라는 존재가 한정판 명품 시계가 아니라 동네 백반집에 널린 무한리필 공깃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먹을 수 있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흔한 존재. 아이고, 우리 형님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형님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무한한 자원은 절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뼈아픈 진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형님이 의도적으로 딱 하고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이건 그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아주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관심, 나의 에너지는 결코 무한하지 않다. 그것은 매우 귀하고 한정된 자산이다.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복잡한 계산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이 남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하면서 말이죠. 형님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그녀 스스로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파헤칠 모든 심리적 변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자고요, 형님들. 자, 희소성의 원칙이 우리 안에 있는 약간 원초적인 본능, 그 수집 욕구를 탁 하고 건드리는 거라면
지금부터 말할 두 번째 개념은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아주 교묘한 심리 기술입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데, 아이고 형님들, 이런 어려운 단어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가 어떻게 그녀의 머릿속에서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만 딱 이해하면 게임 끝입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형님들이랑 한창 연락하고 만날 때 그 여자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이 오빠 사람은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긴 하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설레고 미치도록 좋은 건 잘 모르겠네. 그냥 나쁘지 않은 사람. 딱 이 정도의 생각, 좋지도 싫지도 않은 아주 미적지근한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형님이 의도적으로 딱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휴대폰 만지작거리면서 왜 카톡이 안 오지? 형님 프로필 사진 한번 눌러보고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얘 지금 뭐 하고 돌아다니나? 염탐도 한번 해보고 혼자 길을 걷다가 문득 이 시간이면 맨날 그 오빠랑 시시콜콜한 통화했는데 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괜히 허전해지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한쪽 뇌에서는 에이, 걔는 그냥 그저 그런 보통 남자야 라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심장이, 몸이,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동이 자꾸만 형님을 찾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서로 충돌하면서 따로 노는 아주 스트레스 받고 미치고 환장할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 뇌는 이 불편하고 짜증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입니다. 이때 뇌가 선택하는 가장 쉬운 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형을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이 행동은 틀렸어라고 이미 벌어진 행동을 부정하는 것보다 내가 여태까지 생각을 잘못했구나. 사실 나는 이 사람을 엄청 신경 쓰고 있었던 거네 라고 기존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 이걸 어려운 말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 오빠 꽤 괜찮은 남자였어. 나한테 진짜 잘해줬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 어쩌면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하면서 스스로 스토리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형님은 그냥 형님 인생 살면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 편의 드라마가 완성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형님이 그녀의 생각을 억지로 바꾼 게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바꾸도록 판을 깔아준 것뿐이라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짜 고수의 방식이죠. 이게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스토아 철학, 그 옛날 로마의 상남자, 철학의 정수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세네카 같은 진짜 멋있는 형님들이 항상 강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라. 야, 이거 진짜 남자의 철학 아닙니까? 우리 형님들이 절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뭐죠? 바로 그녀의 마음, 그녀의 감정입니다. 형님이 아무리 제발 나 좀 좋아해줘 하고 멱살 잡고 흔든다고 해서 없던 사랑이 생겨나냐고요. 절대 아니죠. 아이고, 우리 형님들, 그런 찌질한 짓은 이제 제발 좀 그만하자고요. 하지만 반대로 형님들이 100% 완벽하게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님들 자신의 행동과 삶이에요. 그녀에게 연락을 할지 말지, 그녀 앞에 나타날지 말지, 바로 이 존재와 부재를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형님들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건 그녀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비겁한 밀당이나 장구애가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스토아적인 행동이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녀의 감정에서 시선을 거두고 오롯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나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는 겁니다. 형님들의 일, 형님들의 운동, 형님들의 취미, 형님들의 성장.
그동안 그녀에게 쏟아붓느라 방치해뒀던 나라는 이름의 제국을 다시 건설하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쓰는 거라고요. 아, 형님들.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옛날에는 이 실수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옆에 찰싹 붙어서 나 여기 있어, 나 너 이렇게나 사랑해 하고 계속해서 증명하고 보여줘야만 하는 건 줄 알았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인생 옆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희미한 그림자 하나만 덜렁 있더라고요. 현타가 진짜 제대로 왔습니다. 그때 딱 결심했어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에이 더러워서 안 해 하고 삐쳐서 돌아선 게 아니에요. 진짜 바빠서 그랬습니다. 내 인생, 무너져가던 내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느라 그녀를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그렇게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그 침묵의 시간이, 나의 그 부재가 오히려 나라는 남자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더 강력한 외침이 될 줄은 말입니다. 자, 이제 이론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형님들이 딱 마음먹고 자리를 비웠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8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세세하게 들여다보자고요. 귀 활짝 열고 잘 들어보세요, 형님들. 첫 번째 단계는 당연함이라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습관을 박살내는 겁니다. 형님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우리 아기 잘 잤어? 하고 카톡 보내고 저녁에는 꼬박꼬박 오늘 하루 힘들었지? 하고 전화하는 게 몇 달, 몇 년간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여자의 뇌에서는 그게 더 이상 특별한 관심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패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형님의 연락은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 현상 같은 게 되어버린 겁니다. 참나, 기가 막히죠. 형님들은 매일 사랑을 표현한다고 애썼는데 그게 그냥 알람 시계 소리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거라고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형님의 연락이 갑자기 뚝 하고 끊겼습니다. 아침에 와야 할 카톡이 안 오고 저녁에 울려야 할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요. 인간의 뇌라는 게 참 게을러서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패턴은 그냥 배경처럼 취급하고 신경을 꺼버리거든요. 형님들, 매일 출근하는 길에 늘 서 있던 가게 간판, 맨날 보던 가로수, 일일이 신경 쓰면서 지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매일 지나던 길 한복판에 집채만한 나무가 쿵 하고 쓰러져 길을 막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걸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일단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다고요. 형님의 의도적인 부재가 바로 그 쓰러진 나무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주 평온하고 예측 가능했던 그녀의 일상에 갑자기 나타난 예상치 못한 변수. 이 갑작스러운 패턴의 붕괴가 그동안 잠자고 있던 그녀의 뇌를 강제로 깨우는 거죠. 그리고 아주 본능적인 질문 하나를 머릿속에 던지게 만듭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 사람 어디 갔지?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두 번째 단계의 문이 열립니다. 바로 호기심이라는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형님들이 딱 침묵하는 그 순간 그녀 입장에서는 형님에 대한 모든 정보 업데이트가 올 스톱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형님이 굳이 말 안 해도 그녀는 형님의 하루를 거의 다 꿰뚫어보고 있었을걸요. 카톡 프사만 바뀌어도 어디 놀러 갔나 짐작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만 쓱 봐도 아, 이 오빠 오늘 또 야근하는구나 하면서 형님의 동선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정보가 하루아침에 깜깜무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 입장에서는 형님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미지의 섬이 되어버린 거죠. 인간이란 동물은 본능적으로 이 불확실함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그 비어있는 정보의 공백을 채워 넣으려고 머리를 쥐어뜯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물음표로 가득 찬 거대한 소설이 한편 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 있나? 혹시 어디 아픈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설마 다른 여자라도 만나는 건 아니겠지? 혹시 나한테 마음이 완전히 식은 건가? 이건 마치 우리 형님들이 넷플릭스 켜고 밤새워서 보던 드라마가 주인공이 죽기 일보 직전인 제일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 이 시간에 계속이라는 자막과 함께 툭 하고 끝나버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이고, 진짜 혈압 오르죠. 형님의 침묵이 바로 그런 역대급 낚시 예고편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녀는 다음 화의 내용이 미치도록 궁금해서 안달이 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스토리의 열쇠를 쥔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형님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호기심이라는 지옥에 빠져서 얘 지금 뭐 하나? 나 잊었나? 하면서 온갖 상상의 나라에를 펼치며 허우적대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머릿속이 온통 형님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죠. 세 번째, 당신이라는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냉정하게 재평가하게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대목입니다, 형님들. 형님들이 그녀의 삶에서 잠시 사라져 줌으로써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 형 없는 세상을 온몸으로 아주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원래 인간이라는 동물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절대 모릅니다. 공기, 물, 건강. 맨날 옆에 있을 땐 모르다가 막상 잃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가진 게 정말 소중했구나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형님들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었을 때, 친구랑 싸웠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전화해서 두서없이 하소연해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면서 묵묵히 들어주던 감정에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던 사람이 바로 형님이었다는 걸. 내가 아무리 재미없는 아재 개그를 쳐도 참나, 오빠 진짜 하면서도 피식 웃어주던 유일한 관객이 형님이었다는 걸. 늦은 밤 무서운 골목길을 걸어갈 때 집에 잘 들어가 라는 그 짧은 카톡 하나가 얼마나 큰 안정감을 줬었는지를 말입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마치 매일 출근길에 들르던 동네 어귀의 단골 카페 같은 겁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 카페가 얼마나 아늑한 분위기였는지, 그 집 커피 향이 얼마나 좋았는지, 맨날 졸린 눈으로 가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웃으면서 맞아주던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평소에는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내 일상의 일부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가게가 텅 비어 있고 문에는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폐업합니다 라고 쓰인 종이 한 장만 덜렁 붙어 있습니다. 그 순간 헉 하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뭔지 아시죠?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 공간을, 그 커피 향을, 그 사람의 따뜻한 미소를 얼마나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그냥 스쳐 지나가던 그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퍽퍽한 일상을 지탱해주던 아주 소중한 가치였다는 걸 말입니다. 형님들이 바로 그녀의 삶에 있던 그 단골 카페였던 겁니다. 너무 편안하고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미처 몰랐던 존재. 형님들의 의도적인 부재는 그녀에게 그 단골 카페가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최고의 충격 요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사골 국물처럼 진하게 우려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초고 화질로 반복 재생되면서 형님의 이미지가 점점 더 완벽하게 뽀샵질이 되면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어떤 감정 하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단계로 이어지죠. 네 번째, 향수와 긍정적 기억의 성장입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누군가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 사람의 단점이나 나를 짜증나게 했던 사소한 습관들은 신기하게도 빨리 희미해지고 반대로 함께 웃고 행복했던 순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미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형님이 곁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장점들이 형님이 사라지고 난 빈자리 속에서 비로소 선명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5번째 단계의 문이 열립니다. 5번째,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자라날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 형님들, 제가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우리 남자들이 연애할 때 맨날 까먹는 진리 하나를 말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 이거 완전 팩트 아닙니까? 그리워하려면 일단 내 눈앞에 없어야죠. 거리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 순진한 형님들은 어때요? 사랑은 무조건 옆에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녀가 그리워할 틈을 1초도 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아이고, 이 형님들 진짜. 그게 바로 제 무덤 파는 짓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말이죠. 그냥 보고 싶다는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이 감정이 자라나려면 충분한 시간과 텅 빈 공간이라는 자양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그리움 속에는 과거의 달콤했던 순간에 대한 향수,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줄 걸 하는 약간의 후회, 그리고 다시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는 뜨거운 갈망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모여서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맨날 그녀 옆에 찰싹 붙어 있었다면 그녀가 이토록 소중하고 강력한 감정을 느낄 기회를 본인들 손으로 원천 봉쇄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이건 우리가 아주 길고 빡센 출장이나 여행을 마치고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기분이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현관문 딱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역시 집이 최고다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집이 좋을까요? 그 사이에 우리 집이 갑자기 5성급 호텔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편안하고 익숙한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잠자리에서 며칠만 잡아요. 아이고, 내 몸에 맞게 푹 꺼진 내 방 침대 매트리스가 얼마나 그리운지, 맨날 보던 그 지저분한 내 방 구석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고요. 이처럼 떨어져 있어 봐야 그 존재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만났을 때 그 반가움과 애틋함이 몇 배는 더 커지는 법입니다. 형님들의 의도적인 부재는 그녀에게 바로 그 긴 여행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님이라는 아주 편안하고 익숙한 집을 잠시 떠나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다시 형님이라는 집을 스스로 찾아왔을 때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죠. 자,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걸 모른 척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안개 속처럼 희미했던 그 감정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바로 6번째 단계입니다. 6번째, 진짜 감정이라는 아주 불편하고 선명한 거울 앞에 서게 된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형님들. 우리가 그녀 옆에 찰싹 붙어 있을 때는 어쩌면 그녀가 자기 자신의 진짜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냐고요? 우리 남자들, 특히 마음이 조급해진 남자들이 뭘 합니까? 계속해서 확인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기야,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우리 관계 괜찮은 거 맞지? 하면서 끊임없이 그녀의 감정을 재촉하고 나의 감정을 주입하려고 애썼으니까요. 그녀가 스스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외부의 소음, 형님들이 만들어냈던 그 모든 압박이 사라진 겁니다. 아주 고요하고 적막한 독방에 그녀는 자기 자신과 덩그러니 단둘이 남겨지게 된 거죠. 바로 이때 형님들의 부재는 아주 깨끗하고 거대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거울 앞에서는 더 이상 이런저런 변명도 애써 외면하려는 회피도 통하지 않아요. 화장이나 필터가 없는 오롯이 자기 자신의 민낯, 꾸미지 않은 자신의 진짜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불편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죠.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 옆에 누가 없으면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 사람을 옆에 두었던 걸까? 내가 정말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은 게 맞나? 형님들, 이건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험대입니다. 형님들의 노력이나 압박이 완전히 배제된 아주 중립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그녀의 대답이야말로 진짜 진심이거든요. 여기서 만약 그녀가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없어도 괜찮네, 별로 그립지 않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요. 아이고, 그거 절대 서운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려줘서 고맙다, 야 하고 쿨하게 감사해야 할 일이죠. 왜? 더 이상 우리가 그 관계에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돈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실한 답을 얻은 거니까요. 우리 남자들 그런 관계에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남자답게 딱 정리하고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녀가 형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대답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대답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친구 놈 하나가 겪었던 일이랑 아주 똑같아요. 이 녀석이 연봉을 2배나 올려준다는 다른 도시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결정을 못하고 몇 줄을 끙끙 앓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 내가 가는 게 맞을까? 너 같으면 어떡할 것 같냐?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 의견은 다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해 하고 더 이상 아무런 조언도 안 해주니까 그때서야 이 녀석이 혼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조용히 생각을 하더래요. 그렇게 시끄러웠던 주변이 다 조용해지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마음속에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형님들의 침묵이 바로 그녀에게 그런 고요한 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의 부추김도 형님들의 애원도 없는 그 고요한 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진짜 속마음과 정면으로 대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녀가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고요한 방 안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아, 내가 이 남자를 정말로 원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눈에 비치는 형님들의 모습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감정이 싹 트는 거죠. 이게 바로 7번째,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변화입니다. 7번째, 무의식적인 존중심, 리스펙트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제가 형님들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자들이 진짜로 아주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십니까? 자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남자요. 물론 연애 초반에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이 아주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여자들을 미치게 만들고 존경하게 만드는 남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기 세상이 있는 남자입니다. 자기만의 뚜렷한 목표,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열정, 그리고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니 함부로 넘어오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남자. 바로 그런 남자를 여자들은 존경하고 또 갈망하게 됩니다. 형님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느라,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 바빠서 생긴 그 의도적인 부재는 말이죠. 그녀에게 나는 너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찌질한 남자가 아니야 라는 아주 강력하고 웅변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말 한마디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만의 아주 멋지고 단단한 세상이 있고 너는 그 멋진 세상에 내가 특별히 초대한 손님이지 이 세상의 주인이자 중심은 아니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각인시켜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감정, 바로 존중심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녀는 생각하게 되겠죠. 아, 이 남자는 나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잘 설 수 있는 완전한 개체구나. 정말 독립적이고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 느낌이 바로 존중심이고 이게 진짜 이성에게는 치명적인 매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형님들. 여기 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자기 작업실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캔버스에 미친 듯이 몰두하고 있는 화가입니다.
옷에는 물감이 잔뜩 묻어 있고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지만 그림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아주 그냥 이글이글 불타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멋있고 섹시해 보이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카페 구석에 앉아서 1분 간격으로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왜 카톡 숫자 1이 안 없어지지 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입니다. 아이고, 보기만 해도 짠하고 찌질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형님들이 만약 여자라면 이 두 남자 중에 어떤 남자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고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100이면 100, 전부 다 자기 세상에 푹 빠져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그 화가를 선택할 겁니다. 형님들의 부재는 바로 형님들이 그 찌질한 남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화가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8번째 단계입니다. 앞선 7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모든 감정들이 마침내 하나의 아주 강력하고 원초적인 감정으로 폭발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8번째, 상실의 두려움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깨운다. 형님들의 의도적인 침묵과 부재는 마침내 그녀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 이 관계가 내가 원하면 언제까지고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구나. 내가 이 남자를 정말로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깨달음 말입니다. 형님들, 이건 정말 중요한 심리학적 원칙이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무언가를 새롭게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이미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훨씬 더 크고 아프게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게 되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녀가 이제 형님들을 자기 세상에 있는 독립적이고 멋진 남자라고 존중하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저렇게 괜찮은 남자가 왜 계속 내 옆에 있어주지? 저 남자는 나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내가 지금처럼 행동하면 이 남자는 언제든 나를 떠나갈 수도 있겠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그녀가 형님들과의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180도 바꿔놓는 가장 결정적인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절대 형님들이 나 너한테 잘 안 하면 떠나버릴 거야 하고 유치하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런 찌질한 짓은 연애 하수들이나 하는 거죠. 이건 형님들이 오롯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인생을 멋지게 가꿔 나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나라는 남자의 가치를 아는 남자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관계에 절대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그 당당함을 말 한마디 없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형님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지 않으세요? 길을 걷다가 손에서 실수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툭 하고 놓쳤을 때 그 찰나의 1초, 세상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것 같고 심장은 아주 그냥 발끝까지 쿵 하고 내려앉잖아요. 아, 안 돼 하는 비명과 함께 말이죠. 다행히 스마트폰이 아스팔트 바닥에 박살나기 직전에 간신히 손으로 다시 잡았을 때의 그 안도감. 그러고 나서 그 스마트폰을 다시 손에 쥐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괜히 한번 옷에 쓱쓱 닦아주게 되고 액정에 흠집이라도 났나 유심히 살펴보게 되고 갑자기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머니에 대충 쑤셔넣고 다니던 그 평범한 스마트폰인데도 한번 잃을 뻔한 아찔한 위기를 겪고 나니까 그 가치가 갑자기 몇 배는 더 소중하고 애틋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형님들의 부재가 바로 그녀에게 그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차,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하마터면 이 소중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쳐버릴 뻔했네. 이 깨달음, 이게 바로 그녀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다시 노력하게 만드는 세상,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형님들, 여기서 잠깐만, 아주 잠시만 멈춥시다. 만약에 형님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8가지 내용을 듣고 아, 이거 완전 써먹기 좋은 기술이네. 그녀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비법서구만 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죄송하지만 형님들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깊은 알맹이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제가 영상 초반에 약속했던 바로 그 비밀, 제가 진짜로 형님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부재의 진짜 힘은 사라지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빈 공간을 멍하니 만들어 놓고 휴대폰만 쳐다보면서 언제 연락이 오려나 하고 초조하게 시간만 세고 있는 그런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전략의 진짜 힘은 바로 형님들이 그녀의 곁에서 사라져 있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님들의 부재는 반드시 성장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녀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 못하는 건 일부러 그녀의 애를 태우려고 무시하고 밀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중요한 프로젝트에 미친 듯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주말에 그녀를 만날 수 없는 건 어설픈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놈들과 함께 지리산 종주를 떠나서 내 자신의 체력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형님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그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그동안 미뤄뒀던 책 한 권을 더 읽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혹은 그냥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여야 하는 겁니다. 형님들의 부재는 형님들의 개인적인 성장으로 그 시간이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을 때에만 진짜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 그 부재는 형님들이 스스로도 야, 내 인생 진짜 살맛난다 라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멋진 삶을 건설하느라 바쁜 결과물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뚜렷한 목적이 있고 삶의 깊이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상대를 조종하려는 공허한 전술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빛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진실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의 책 명상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내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저는 오늘 이 위대한 문장을 우리 주제에 맞게 감히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진짜 매력은 아무도 당신을 보고 있지 않을 때에 당신 삶의 질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형님들, 이 부재를 상대를 조종하려는 연애의 전술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걸 형님들 삶의 진실 그 자체로 만드십시오. 어떤 진실이냐고요? 바로 나는 그녀가 내 곁에 있든 없든 나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독립적인 남자이며 내 인생은 그녀가 없어도 얼마든지 즐겁고 의미 있게 계속된다는 바로 그 단단한 진실 말입니다. 그녀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헬스장에 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더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서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녀에게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내 세상이 넓어지는 그 희열 때문에 밤을 새우는 거고요.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에 미치는 게 아니라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몰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형님들의 돌아옴이 그녀에게 기다려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녀가 없던 시간 동안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흥미로워진 남자의 귀환이니까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형님들의 존재가 그녀에게 부담이 아닌 진짜 선물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오늘 이 긴 이야기의 최종적인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재라는 것은 절대로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길들이기 위한 비겁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진실의 목소리가 스스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주는 하나의 텅 빈 공간과도 같습니다. 이 공간은 그녀에게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는 바로
우리 형님들 자신에게 그 가치를 아주 단단하게 쌓아 올릴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한 걸음 물러서기로 결심했다면 절대 분노나 억울함 혹은 유치한 복수심 같은 찌질한 감정으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직 자신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이 위대한 여정 자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당당하게 물러서세요. 진정한 남자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자주 필요한 존재인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그가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존재감의 깊이, 그리고 그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남는 그 기억할 만한 공허함의 무게에 달려있는 겁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낀 형님들이 있다면, 아, 나도 이제부터는 겉모습이나 장기술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쌓아 올리는 진짜 남자가 되고 싶다 하는 굳은 결심이 선 형님들이 있다면 저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딱 한 가지만 해주시죠.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숫자 8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 숫자 8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8가지 진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나는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내면의 가치를 쌓아 올리겠다. 그래서 나의 부재가 필요하다면 그 부재마저도 묵직한 무게와 의미를 갖게 만들겠다는 우리 스스로와의 굳은 약속이자 징표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주시고 형님들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그 고유한 여정을 스스로 아끼고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와 힘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외부의 조건이 아닌 우리 자신의 단단한 내면으로부터 오는 법입니다. 저는 언제나 형님들의 편입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